읽어주는 남자에서 다룰 영화는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도희야입니다. 아, 도희 씨 또 나옵니까? 간 이후에도 계속 도희 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이 뭐야? 도희요. 여동어로! 나 진짜 이렇게 나을 것 같아! 야, 용아 씨 딸이 아닙니다. 박영아 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소장님만 있으면 돼요. 사실 몇몇 평론가들에게서는 이 영화를 통해서 배두나에 대한 새로운 또 다른 발견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연기적인 호흡이라든지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평이 쏟아졌던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제 경우에는 배두나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역시 배두나 씨는 잘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짐 스터지스 이전부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시골의 파출소장으로 내려가게 된 경찰 간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영남이라는 여자입니다. 바로 배두나 씨인데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갖다 드릴게요. 이거 우덜이 같이 하면 금방 끝날 텐데. 예, 아니요. 저 짐도 저게 단데요. 저 생수는 여기서도 파는디?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조금 무거운데, 아이, 서울서 오셨다고 너무 무시하신다. 우리도 다 있어요. 알고 봤더니 생수통 안에 소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괴로운 상태인 여자인 거죠. 야! 근데 본인이 그렇게 부임을 해서 어쨌건 파출소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상한 어떤 조짐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름이 뭐야? 도희요. 선도희. 그 핵심은 이 용화의 의붓딸인 도희라는 아이 때문입니다. 네. 이 도희라는 이 학대당하는 아이를 그 의붓 아버지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하죠. 내 새끼 좀 내 새끼 냅둬! 야, 그만 일어나. 야! 이게 왜 애를 때립니까? 누가요? 애 때리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동학대죄 성립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현행범이고요. 내 딸내미 내가 내 마음대로 교육도 못 시킨대요. 예?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배우에 관한 측면인데 아까 배두나 씨는 말씀드렸고 나머지 두 배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송세벽 씨. 네, 도희의 아버지로 나오게 되는데 송세벽 씨는 사실 방자전 이후에 혜성처럼 떠올랐죠. 저는 인생 목표가 뚜렷해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안 가요. 아주 뚜렷하시네. 간단하시고. 손만 잡고 자면 안 될까요? 뭐 어디 특별히 뭐 잡을 데나 있간데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송세벽 씨가 그 이후에 필모그래피를 보면 본인이 너무 잘하고 굉장히 돌출적인 어떤 특정한 연기를 좀 약간 반복돼서 해온 느낌이 있죠. 뭐라 그럴까요? 매력을 더 이상 많이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누가 그렇게 몰았어? 역시 송세벽 씨는 그 기본 어떤 그런 굉장한 흡인력이 있는 배우였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주는 연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가 또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선원 양에 관한 거죠. 그런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그런 어린 배우가 10살 이전의 나이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나이에 맞는 연기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짜잔! 네일 아트 할 거예요.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잘해. 아저씨도 해줘요? 다녀왔어요. 때려! 때려! 사실 뭐 한국 팬들에게는 뭐 한국의 다코타 패닝이다 하는 또 별칭으로 불릴 만큼의 어떤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가 또 다코타 김세현. 패닝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코타 패닝보다도. 훨씬 훌륭합니다. 듣고 있나 다코타 패닝? 못 들어 한국말이야. 네. 선도희! 일로 와봐.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 건 아주 나쁜 거야.
그렇게까지 맞을 땐 누군가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돼. 반드시. 어? 도희를 굉장히 못 살게 굴죠. 네.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을 훨씬 사랑하는데 피로도 연결되지 않는 손녀가 너무 미운 거예요. 산소리 꺼! 할머니도 못지않게 아버지 못지않게 학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빠져 죽게 됩니다. 네. 익사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도희가 영남에게 진술하는 장면, 그 장면을 첫 번째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영남이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주고 보니까 도희예요. 도희가 굉장히 엉망진창인 옷차림으로 이렇게 뭔가 구조를 요청하듯이 서 있게 되죠. 무슨 일이야? 노인 사태야? 오토바이? 네, 바로 갈게요. 도희 할머니가 모래바위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국내시 40분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사망사건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아빠가 쫓아왔어요. 아빠한테 맞다가 내가 도망가니까 할머니가 쫓아왔어요. 그러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난 안 맞으려고 피했어요. 바다에 빠진 걸 봤다고? 아빠가 때렸어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할머니가 쫓아왔어요. 죽인다고. 네가 어떻게 한 거야? 아빠가 때려서 안 맞으려고 도망갔어요. 소장님이 맞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오토바이 타고 나 잡으러 오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희가 3번에 걸쳐서 진술을 합니다. 하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진술을 들으면서 영남이 약간 갸우뚱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학대받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자기가 본 정황 증거랑 맞는 부분도 있고. 저는 어제 눈을 막 뒤집고 달려들었다게? 박영아 씨 나가고 어머니도 나가셨었다면서요. 애는 아빠한테 맞고 저한테 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말을 합니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건 도희라는 아이는 과연 어떤 아이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일종의 최초의 복선처럼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뒤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장면 말고도 보면 도희가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게 된 말하자면 언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남 앞에서 먼 옛날 동화 구연도 하고 인어공주가 살았어요. 춤추는 것도 하고 근데 춤은 노래는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테레비 보면서 따라했어요. 나 따라하는 거 되게 잘해요. 그런 말들도 사실은 뒤쪽에 가면 약간 복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희라는 아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관객에게 던져주는 장면,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어떤 진실이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약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네. 스포일러도 약 스포가 있고 이제 강 스포가 있는데 대부분 강으로 하시잖아요. 네. 강량약, 중강량약인데 여기는 약입니다. 네. 네. 이영남 소장을 뵈러 왔는데요. 영남에게도 비밀이 있었죠. 뭔가 하면 영남이 레즈비언이라는 거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좌천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시골 마을까지 오게 된 건데요. 나 호주가. 잘됐다. 나 전부터 가고 싶어 했잖아. 넌 항상 그래. 적당히 다치고 도망가지. 취했어, 자고 가.
영남의 애인이었던 은정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 마을에 내려와서 둘 사이에 약간 육체적인 어떤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것을 하필이면 용화가 보게 되죠. 네. 줘가지고. 뭐야? 왜 왔어 여기? 둘 다 연애하세요. 네, 근데 이런 가정 학대의 범인이기도 한 용화가 심지어는 그 불법 체류자인 상대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용화 자식이 소장님을 고발했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다가요. 본인만 다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무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화의 두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 영남이 아동 성추행죄로 자기 동료인 경찰한테 가서 진술을 강요받는 장면. 네. 이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데리고 있으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 옷을 벗기고 애 몸을 만졌냐고요. 이 사람 알지? 이 사람이 너한테 잘해줬어? 네. 애 몸을 만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두들겨 맞은 상처를 보기도 하고 목욕도 시켰어요. 상처가 너무 아파 보여서 안아주기도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동성애자가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지. 이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냐라고 거의 확신에 가까이 믿으면서 수근수근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인간이 자기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말엔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으로서 연기가 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그 인물의 깊은 고뇌, 더할 수 없는 절망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연기라고 일단 말할 수가 있고요. 폭력에 오래 상처받고 망가진 한 아이를 내 곁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쪽 건너편의 유치장에 불법 체류자인 외국 노동자가 거기 역시 똑같이 유치장에 들어있는 것을 물끄러미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적인 지향성이든 차별을 받는 외국 노동자이든 어떻게 보면 같은 시세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 결국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갖고 있는 추측과 편견과 어떤 그런 지레 짐작 때문에 그런 인권들이 심각할 정도로 침해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물끄러미 불법 체류자인 사람을 쳐다보는 그 시선의 짧은 쇼트 속에 잘 녹여낸 아주 훌륭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이제 그 결정적으로 감독이 이제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 그 묵직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제 마지막 장면이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세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네.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발령나시는 대로 아예 보내드려도 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동을 성추행했다라는 그 혐의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이 지긋지긋하죠. 그 상황에서 이제 도희도 떠나고 이 마을도 떠나면서 차를 몰고 마을을 떠나려고 하다가 저 이런 말을 해도 좋을란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도희가 불쌍하면서도 말입니다. 속을 잘 모르겠고 말입니다. 애 같지도 않고 꼭 어린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잠깐 차 좀 세워주세요. 네? 왜 그러십니까? 잊은 게 있어서 여기서 내려야겠어요.
나하고 갈래? 도희에게 가서 함께 떠나자고 말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영어로 A Girl at My Door예요. 내 집에 온 문을 두드리는 소녀라는 얘기인데 이 영화가 결국 물어보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당신이 혼자 집에 있는데 어떤 참혹하게 불행하게 빠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 그때 당신은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영화들이 많이 얘기해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당신은 결국은 그 아이에 대한 그 연민 때문에 문을 열어줬어. 그렇다면 그 문을 열어준 이후에 그 아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묻는 영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결국 우리 인간이 연민을 가지고 타인의 불행에 개입할 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하나의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속 깊은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영화와 영화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생의 첫날이다. 자, 영화를 보면서 지나간 시절에 대한 어떤 향수에 젖어 계신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영화와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